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사회사업팀에 있는 임정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무인장기요양보험이랑 장애 등급뿐만 아니라 다들 입원을 하시게 되면 받게 되는 진료비 계산서 있잖아요. 계산서를 받게 되면 진료비에 대한 걱정이 갑자기 생기시죠. 그래서 그 진료비를 어떻게 좀 지원을 받아볼까에 대한 두 가지 정도 사업을 추가로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일단 치료에 되게 집중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진료비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시고, 진료비에 대한 걱정이 해결이 되면 이제 퇴원 시기가 다가오죠.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 치료를 받았는데도 간병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또 걱정이 생기게 되세요. 그래서 그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랑 장애 등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정도 이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의료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간병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랑 장애 등급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영수증을 받으실 거예요. 계산서를 받으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280만 원 정도 나온 진료비 계산서거든요. 이제 280만 원 받으시면 이제 실비보험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받으시면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전액을 다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시죠. 그때 이제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게 긴급복지의료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75%, 이제 옆에 보시면은 1인 가구로 쳤을 때 월 소득이 125만 4천 원 정도이신 분일 경우에 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자산은 1억 3,500만 원, 서울, 그 다음에 광역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장에 내가 500만 원 이상 자산이 없다. 그럴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입원 중에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치료 받으신 다음 바로 주민센터 아래 보시면은 이제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자나 이제 주민센터 공무원 선생님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다시 영수증 보시면 280만 원이 나왔는데 전액 다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비 걱정 없이 퇴원을 하실 수 있다. 다만 뭐 재증명료나 그 다음에 상급병 진료, 그 다음에 보호자 식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셔야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내가 75%는 넘는데 중위소득 100%, 그러니까 1인 가구월 소득 167만 2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지원을 신청해 볼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제 다만 진료비가 1인 가구 210에서 300만 원 정도 발생했을 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수급자나 차상이다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다 그럼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진료비가 나왔을 때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액 본인 부담금과 선별급여, 그 다음에 비급여 포함해서 진료비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입원 때마다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긴급복지의료지원은 2년간 동일 상병원 1회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입원 때마다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입원 중이 아니라 퇴원 이후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즉 만약에 최근에 뭐 지인분이나 누군가가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진료비에 대한 부담감을 좀 호소하셨다. 그러면 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시길 권유드리고요. 그러면 180일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는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는데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거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1577 1000번에 전화하셔서 재난적 의료비 담당자 바꿔달라고 해서 환자분 성함이랑 주민번호 알려주시면은 지원 대상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서류 어떤 거 필요하냐 물어보시고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영수증을 보시면 좀 어떤 부분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280만 원이 나왔는데
급여 160만 원을 제외하고 약간 120만 원이 전액 본인 부담이랑 기급여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120만 원의 반액, 6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퇴원 이후에 내가 간병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또는 일상생활을 좀 낙상 같은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예방을 할까라는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는 사업 두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장기요양보,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실까요? 만 65세 이상인 이제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는 다 모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65세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뇌졸중이 뇌변변 장애,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돼요. 65세 미만이더라도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나 주야간 단기 보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흔히 아시는 요양보호사분이 집으로 오셔서 이제 아래에 보시는 뭐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급일 경우에는 138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5급일 경우에는 92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1시간 주간에 요양보호사분이 오셔서 1시간 동안 나를 간병해준다라고 했을 때 1시간에 13,000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1급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100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에 전화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양서비스, 이제 주야간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가 계신데 잠깐 2시간 동안 내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양시설로 이제 2시간 입소를 해서 간병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고요. 단기보호 서비스는 이제 좀 장기간 하루에서 15일 정도 요양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용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대부분 요양보호사분들의 간병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신데 복지용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곤 하는데요.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시면 전부 다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연구 17개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데 국가에서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전동침대 병원에서 이제 쓰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집에서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대략 약 7만 원 정도의 월 대여료가 발생을 하고요. 이 160만 원 내에서 활용을 하시면은 집에서도 전동침대를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입 품목 9개랑 대여 품목 8개는 다음과 같고,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장기 요양센터 방문하셔가지고 신청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동변기랑 이제 목욕의자는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행기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것도 구입 160만 원을 활용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 예방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안전손잡이를 집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설치하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 안전손잡이도 이제 160만 원으로 구입을 해서 집에다가 설치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화장실에 설치하시면 좋습니다라고 권유를 드리는데 이것도 구입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욕창에다 것도 구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가의 제품들, 뭐 휠체어나 전동 침대 같은 경우는 월 대여료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으시니까 복지용구 지원사는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인데요. 장애 등급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뇌졸중은 뇌변변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발병 또는 외상 후에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치료 후에도 이제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신경과나 신경외과, 재활학과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 6개월치 발급받아서 주민센터 가시는 거예요.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나 장애인 콜택시나 뭐 기타 세제 혜택들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1, 2, 3급 장애인일 경우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활동 보조인이 아까 이제 노인장애인보험은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는 활동 보조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신변 처리를 돕거나 가사나 일상생활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인정 점수를 이제 심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인정 점수에 따라서 1등급은 127만 원, 4등급은 5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으시게 되고요. 이제 독과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거나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이제 추가 급여라고 해서 10에서 293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내가 좀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제 65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이 되게 돼 있어요. 따로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게끔.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과 수당인데요.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1급이랑 제가 중증을 잘못 표시했는데 중복장애입니다. 3급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소득 인정 1인 121만 원이고요. 부부는 193.6만 원입니다. 그 이하인 자에게 기초급여 최대 25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부가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꼭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아동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는 월 10에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랑 장애인 연금은 또 달라요.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장애연금은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이 가입 중에 이제 질병이나 부상을 얻어서 장애 1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신청하시게 되면 이제 기본연금액에다가 이제 부양가족연금액이라는 게 추가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이제 금액 자체는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부양가족 수나 그다음 내가 얼마 동안 얼마를 부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거는 저기 1355번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장애 등급 혜택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다 정리해서 밖에 나가시면 A4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세제 혜택들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려요. 어딜 가시나 다 그 기관에다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이 끝에 신청이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장애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다 무료로 주지 않아요. 다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알고 계셨다가 신청을 꼭 하셔가지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들이 다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해당 법 관련해서도 PDF 파일로 올라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혹시 병원에 왔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병원 6층에 사회사업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셔서 저나 김성민 선생님 찾아주시면은 관련해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는 2258-53번이고요. 네, 연락 주시고 약속 잡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